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목화, 토, 금, 수, 오행의 특성을 한 번씩 다 점검해 보았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수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현실에서 어떻게 접목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수는 말 그대로 물이에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르는 걸 보셨나요? 없죠. 자, 아래로 흘러가려는 물의 속성, 그 물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개수일간의 여자분이 계세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언제나 끊임없이 다정다감하게 나무도 휘돌아가듯이 돌멩이도 휘돌아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현상을 보고 저분은 개수일주구나 라고 제가 느낌으로 맞출 수 있을 정도거든요. 수의 특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흐름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바닷물 한번 보실까요? 눈에 쫙 흘러가는 게 보이나요? 강물이 좀 큰 강물 같은 경우는 잘 보이나요? 아니죠. 그렇게 임수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좀 천천히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사색하면서 흘러가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임수일주야. 저 사람은 비슷한데 경금일주인가? 경금일주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면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천간이 뭘까? 어떤 천간을 가졌기에 저런 속성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O형, B형, A형, AB형 만났을 때 그런 거랑 똑같은 역할이죠. 자, 음수는 수의 특성을 한번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수는 음 중에 음입니다. 자, 여기 주역에서는 음의 쾌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음 중에 음입니다. 자,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으로 뻗어온 가을 금과 달리 얘는 음과 음의 기운이 응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씨들도 그렇잖아요. 열매가 맺었다가 그것이 떨어졌어요. 땅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응집되어서 자기 기운을 다시 모아서 봄의 새싹을 딱 피워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집, 그리고 휴식기입니다. 휴식기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좀 어떤가요? 고요해지고 싶어 하죠. 평온해지고 싶어 하죠. 이게 바로 수특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들을 생각해 볼까요? 수분 없이 존속할 수 있던가요? 없죠. 우리 화성에 생명이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 물이었습니다. 물. 빛은 너무 강하니까 살 수 없는 것도 강해도 문제지만 이것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명의 생성이 가능한가를 본 것이 바로 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방위로 보았을 때는 북방이고요. 자, 천간으로 봤을 때는 임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양의 수고요. 개수는 음의 수예요. 그리고 지지로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했어요. 그때 해자축 3국을 이루면 수국이 됩니다. 축도 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수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수는 원래 뭐라 그랬죠? 양의 수였었어요. 그럼 음수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해수는 원래 음수였어요. 그러면 어땠어요? 개수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잠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는 모든 기운이 한번 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신 요 그림 잠깐 봐주세요. 자는 모든 기운이 한 바퀴 다 돌아서 플러스 요소지만 여기에 돌아서 자정에 이르렀습니다. 자정. 그죠? 밤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깜깜한 밤중이죠. 그래서 음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해수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유술해 플러스에서 쭉쭉쭉쭉 가다가 마이너스의 정점에 다다르지만 얘는 해자로 다시 양수로 변할 수 있는 음수이지만 양수의
채를 쓰게 되고요. 얘는 음수에 채를 쓰게 됩니다. 용을 쓰게 됩니다. 죄송해요. 자, 채는 모양은 음이지만 용은 쓰임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시점을 바탕으로 바뀌는 거 또 하나 있죠. 여기 자축인묘 진사 오에 다다른 이 정점에서는 오와 사화가 또 한 번 바뀌게 돼요. 축, 인묘, 진사, 오. 자, 사화가 음이었고 오화가 다시 양으로 가는 그것들이었는데요. 다시 그렇게 되면 사화가 양의 기운으로, 그래서 병화의 기운으로, 오화가 음의 기운으로 이렇게 바뀌는 쓰임새가 바뀌어서 쓰게 되고, 그리고 자기 천간의 천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비경겁제냐, 뭐 식신상관이냐, 정제편제냐, 정관편관이냐, 정인편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음양에 그것도 바뀐 걸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 그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해자는 쓰임새가 바뀌어서 된다. 해가 임수의 역할을 해주고 자가 계수의 역할을 해준다. 음양이 쓰임새가 바뀐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계절은 겨울에 속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의 특성을 이렇게 쫙 훑어봤더니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떨까요? 따뜻한 사람? 차가운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가운 속성. 그런데 성향이 약간 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다가가기 어려우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아주 또 뜨거운 속정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운이 정의 기운, 내면에 담고 있는 정의 기운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수의 특성입니다. 사대문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북쪽이라고 했으니까 북대문을 의미할 거고요. 경복궁 이런 궁 모든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쪽은 바로 수의 기운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북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어도 좋아요. 옛날 사람들이 북쪽을 향해서 머리 두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북쪽은 옛날 어른들은 돌아가신 북망산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북쪽을 꺼렸지만, 사실 북쪽이 지대가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니죠. 북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자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수가 부족한 사람들도 북쪽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면 그렇게 자는 것도 좋은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혜, 그죠? 사단 중에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지혜를 섭렵하는 것이 바로 수의 특성입니다. 지혜를 갖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을 거예요. 자신을 표출하지 않는 만큼 그 반대급부적인 내면의 내공이 쌓여 있는 게 있겠죠. 그게 바로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 책 제목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운명을 여는 지혜. 자, 이렇게 운명을 여는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스승님이 글씨를 쓰실 때 제가 지켜보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운명을 여는 지혜의 운은 길어야 좋다. 운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길게 쓰시고요. 지혜는 이렇게 깊어야 지혜가 나온다. 이런 캘리그라피 하나를 쓰시는데도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쓰시는 지혜를 발휘하시는 거 보고, 이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운명을 여는 지혜라는 책을 꼭 한번 검색해 보셔서 운명을 바로 열고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고 기운을 받으셔서 지혜를 열어가 보십시오. 자, 그러다가 책 광고가 돼버렸네요. 광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를 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아주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수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바로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푸른 바다 한번 보셨죠?
깊고 푸른 바다를 쫙 볼 때 때로는 그 바닷빛이 검푸른색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깊은 날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산속에 있는 깊은 물들도 아주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검은색을 보이죠. 그래서 수의 특성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수가 유난히 부족한 사람들, 검은색이 필요한 사람들 검은색 정장 입으면 왠지 기운이 남달라 보일 수 있어요. 검은색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물 현자를 쓴 현무가 바로 상징 동물이 되는 것이죠. 주작은 붉은색이었던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오관으로 보아서는 귀에 속합니다. 여러분 귀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요게 바로 아기의 머리고 이게 아기의 등판. 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 아기의 엉덩이, 요게 발. 귀에는 이렇게 인체의 오묘한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침을 하시는 분들 있죠. 이침, 귀 이자의 이침.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사람들에겐 여기를 주물러주고, 뭐 척추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잘 펴주고, 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를 이렇게 이침을 넣는 경우 이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 전체의 오행은 수의 특성에 속합니다. 수의 특성에 속해요. 근데 요것만 봐서는 안 돼요.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오장은 콩팥에 속하고요. 육부로는 방광에 속합니다. 육부는 창고부자라고 말씀해 드렸죠. 자, 모든 비어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방광. 여기 오줌이 차면 우리가 배설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다시 또 채우잖아요. 그것이 창고의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신장은 오장으로서는 콩팥이고요. 자, 그래요. 그리고 맛은 얘는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의 가장 결정체적인, 최종적인 애는 바로 바다이잖아요. 바다의 짠맛. 그것이 수의 특성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수의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짠 걸 많이 먹으면 바로 방광염 오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다에 나가 보셨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바닷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나나 보트 타다가 저는 빠져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넓은 바다의 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었을 때도 그렇고 예전 어른들이 불에 탄 흔적은 남아있지만 물에 휩쓸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더라. 그 정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내성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려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매사 조심스럽거든요.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의 특성을 또 한번 다 같이 살펴보았고요. 인간의 생존 바이오 리듬을 접목해 본다면 수의 특성은 노년기예요. 노년에 이르렀을 때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과 인내 또는 이해심, 그런 것들이 포용력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수의 특성이니까 수의 특성을 잘 활용하신다면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좋은 강의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조였습니다.